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 기자 한 2분쯤 오늘 더 합시다. 다른 날보다. 괜찮아요, 시간? 네.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돼요? 조금 전에 경제뉴스 브리핑을 들었는데 네네. 막판에 듣다 보니까 금융감독원 친구들이 감독할 일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대접만 받고 권세만 부리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우리 기자 나으리 선상님들은 서민들이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든지 잘 모르시죠? 기자실에만 있으니까. 기자들은 또 공급도 많잖아요. 요즘 기자들이 공급이 많은 회사가 일부 정해져 있죠. 아, 몇몇 회사만? 네. 뭐 조중동 그런데? 뭐 그런 셈이죠. 거기하고 뭐 SBS, 뭐 MBC 이런데. 아유, 진짜 큰일이에요, 우리나라. 답답해서 제가 저 경제뉴스 브리퍼한테 서민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그냥 경제 관료들한테 해야 할 소리를 그분한테 하고 났더니 좀 미안해서. 훌륭한 고정 브리퍼신데. 자, 또 심란한 정치권 얘기 들읍시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분당, 뭐, 나 이러면 나갈래, 이렇게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입 닥치시오! 경고장 날렸다면서요?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성명을 하나 내놨습니다. 예. 아마 혁신위가 꾸려진 이후로 이렇게 뭐 세게. 물론 외부 인사들 중심으로 혁신위가 이렇게 꾸려진 전례도 드물긴 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혁신위가 당 혁신 작업을 하면서 이 당 내 의원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성명을 통해서 사실상 경고를 하고 나선 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성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 혹은 뭐 탈당, 신당, 창당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당내 인사들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건 다 유지해놓고 이 분당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혁신 작업에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지금 앞으로 혁신 작업을 언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제 타임테이블을 내놓은 겁니다. 네. 뭐 오늘 방점은 당연히 앞부분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당 내에서 몇몇 의원들이 뭐 여러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분당 가능성 그리고 탈당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혁신위가 이렇게 나서면서 구도가 좀 오히려 명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친노 비노 그래서 이 비노가 친노 문재인 대표를 겨냥하면서 이 마치 이제 자신들이 좀 당 상황에서 이 친노 패권주의 때문에 이 피해를 보는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 해왔었는데 예. 이게 이제 당의 혁신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혁신위가 분당이나 탈당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정면으로 맞서면서 대척점이 혁신과 반혁신 이렇게 그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진 셈입니다.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 보면 혁신위가 나름의 정치적인 논란에 이 한복판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보면 이 다소 조금 뭐랄까요 우려되는 지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표나 아니면 당의 혁신 작업이 어쨌든 좀 제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많은 의원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혁신위가 직접 이렇게 선을 긋고 나온 것이 좀 길게 보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탈당, 분당 이런 얘기들을 하는 세력들의 명분이 좀 약화되는 측면, 뭐 네. 이런 것들까지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할 말 했다고 느낄 사람들도 꽤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 문재인 대표나 당 지도부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조금 뭐 당 지도부 내에서도 좀 생각들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당에 이 소속되어 있는 현역 의원들이 이 앞다퉈서 탈당, 분당 얘기를 하고 이 혁신위의 전권을 부여한 건 사실 최고의 의결로 지금 혁신위 전권이 부여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당내 이 현직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당 지도부가 당연히 제어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좀 오히려 논란, 갈등이 확산될 소지가 있고 네.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좀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면 오늘 혁신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준 게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좀 정치적인 부담을 덜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혁신 작업 전반을 사실은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 노력이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 이상 네. 이 지금 현재 분당이나 탈당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혁신의 대척점에 서 있는 혁신을 반대하는 이런 좀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보면 혁신위가 오늘 이렇게 성명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나선 거는 나름의 좀 정치적 의미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경고가 근데 맥힐까요? 글쎄요, 이제 그거는 앞으로 혁신위가 이제 어떤 방안을 내놓느냐가 중요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혁신위의 경고와는 무관하게, 뭐, 분당이나 탈당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혁신위 자체를 이 문재인 대표의 아바타, 뭐, 이렇게 규정을 이미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세력들의 뭐, 조금 위축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위축될 거냐 위축되지 않을 거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제3자,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 노력을 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바라보고 있는 유권자나 혹은 지지층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분당과 탈당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혁신 노력을 거부하는 세력,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한 가지 생긴 거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분당과 탈당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데 대한 정치적인 부담도 그들 스스로도 좀 조금씩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완이법이 뭡니까? 무슨 태완이에요?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예전에 이제 충남 어디 대구에서, 출신 그 이상한 예, 소리 예. 많이 하는 그 김태환 그 배지 단 사람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대구죠. 어린이 한 명이 예. 자기 어머니가 미장원을 하는데 예. 그 미장원에 이제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황산 테러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예. 내가 착각했어요. 예. 그 아이 이름이 태환입니까? 예. 아니, 그게 언제 때 일인데 이제서 태완이법이 통과됐다는 얘기예요? 글쎄 말입니다. 아니, 그런 거야말로 민생 이전에 생존에 관한 법률인데. 그러니까 지금 허허. 그동안 이제 태완이법과 관련한 입법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닌데 네네.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정부에서도 좀 미적됐던 게 있었고요. 사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말이 되나? 미룰 게 있지. 그렇다가 이제 올해 2월 달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이 예. 이 태완이법을 한 번 더 발의를 했고요. 최근에 조금 논란이 됐던 게 그 공소시효가 몇 년 전에 이 현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이제 25년으로 늘어났었는데 그 공소시효마저 최근에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 태완군 사건 자체는 이제 영구 미제로 남게 됐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살인죄와 관련해서 이 법정 형량이 사형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사진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국회 법사위 법안 1소위에서 이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어쨌든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일부 율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법사위 통과 그리고 본회의 통과까지는 유력한 상황입니다. 오늘 법안 통과가 좀 의미가 있는 건 예. 무엇보다도 말씀드렸듯이 그 태안군 사건 때문에 사실 많은 국민들이 아니 이런 상황에서 왜 공소시효를 적용을 하는 거냐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그동안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게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대법원 그리고 이 법무부 쪽에서 모두 이 살인죄 그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연기돼 있는 그 살인죄에 대해서는 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쪽에 이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왔고요. 정부는 그와 관련해서 이 정부 법안을 낸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작 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서 미적돼 왔었는데요. 그 이유가 일부 율사 출신 의원들이 이 법사위 내에서 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해서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예. 법적 안정성이 뭡니까? 열불이 날라 그래서 빨리 물어야 되겠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모르겠어서 사실 그 해당 의원한테 한번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요. 예. 그 의원의 설명도 사실 이게 왜 그래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법적인 안정성이 훼손된다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좀 납득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율사 출신 의원들, 반대 의원들의 근거는 법적 안정성 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태안군 사건이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제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영구 미제 사건이 됐고 그러면서 지난달 말 그리고 이번 달 초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 관련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 사실 여론이 좀 굉장히 좀 들끓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인지 어쨌든 당시에 반대하던 의원들이 오늘 결국 합의를 동의를 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지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은 미완의 태완이법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부가 낸 법안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서 대안을 만들었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그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는 살인죄, 네. 그러니까 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 사형에 처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는 그 경우에 한해서 지금 공소시효를 폐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랍니다. 영아살인 같은 경우는 살인은 살인인데 네. 이 경우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아살인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오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손을 봐야 할 대목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이런 중범죄 같은 경우는 지금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그러게요. 게 전반적인 추세 아닙니까? 예. 그 점에서 보면 오늘 태안이법은 미완의 태안이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우리 사회에서도 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처벌받는다라는 그런 좀 큰 방향의 물꼬를 튼 네. 그런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양 기자님, 존경하는 양 네네. 기자님. 제가 주제 넘은 네, 말씀 또.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오늘 지금 현역 기자라면 저는 이 기사를 태완법 가까스로 몇 년 만에 국회 법사위 통과 이렇게 안 쓰고 예. 이러저러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오늘에서 겨우 통과됐는데 그나마 아직 미완이고 좀 부족한 점이 많다. 이게 이렇게 된 지경에는 정부에서는 누가 잘못했고 국회에서는 누가 잘못했고 그래서 심하게 조지는 기사를 하나 쓰고 싶네요. 아마 그런 대목들이 들어갈 겁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아니, 왜냐면 대목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예 리드, 예. 야마를 그걸로 잡고 싶다고.
세상에 이런 이게 화요일 날. 근데 사실 지금까지 태안이법 통과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대충 짐작하시면 여당 의원들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여야 의원들이 고루 있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통과에 찬성을 했으니, 예. 말씀을 드려도 될라나 모르겠는데. 되죠,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 김진태, 이름 적읍시다. 김진태, 다음. 배정찬, 전해철, 임내현, 이런 의원들이 이제 다들 법조인 출신이죠. 그렇네요. 임내현, 검사장까지 했던 양반 아닙니까? 예. 전해철 저기도 참여정부 때 저기 가서 일도 했고. 예. 그러니까 법률을 정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시간을 압축적으로 활용해서 정교하게 하고 그런 게 완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심히 조지십시오. 진짜 참 허탈합니다. 그러나 뉴스의 이면 잘 짚어주셔서 고맙고요. 내일 또 팍팍한 뉴스로 만나십시다. 왜 좀 이렇게 정가 산책이 힘들지?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